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친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가 9.5mm, 청도가 18.5, 구미가 11.3, 포항이 6.2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에 다시 시작돼 낮 동안에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지역이 20에서 70mm,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사드를 배치할 새로운 지역으로 성주 골프장을 결정했습니다. 이곳 골프장과 가까운 김천 지역과 원불교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배치 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천시청을 방문하자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하지만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청을 빠져나갔고 곧이어 주민들의 반발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국방정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국방부의 민낯을 그대로 방치하고 성주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는 제3부지 역시 성주이긴 마찬가지라며 김천 시민과 연대하겠다고 밝혔고 성주 골프장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역시 강력 반발했습니다. 초전의 주민들과 손을 굳게 잡고 투쟁할 것이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 13명은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드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희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은 국방부가 이번 논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안전함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미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국가 5산업단지가 착공 4년여 만에 분양에 들어갑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달성하고 또 IT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934만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국가 5산업단지가 착공 4년여 만에 다음 달 분양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전기, 전자, IT 분야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전자의료기기, 탄소섬유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 관련 기업을 주로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화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부터는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가 공장 설립을 시작합니다. 76만 제곱미터터에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원료를 비롯해 수체리 제품, IT 관련 제품을 생산합니다. 구미시는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독일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연구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공단의 기업들이 들어서면 구미시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대후 지역 발전에도 큰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5공단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이 함께하는 합동투자 유치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 안에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5공단의 첨단 업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단을 또 구성해서 하지만 구미 5공단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극복해야 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또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구미시는 이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5공단 분양을 성공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에는 한 책 하나 구미 운동과 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같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 운동이 있습니다. 덕분에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가 문화 환경의 도시로 바뀌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구미 시립도서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한 권씩 구미 시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들이 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돼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함께 토론하며 정서를 공유하는 독서 생활화 운동인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의 상징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독후 감상문 대회,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전국 시낭송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22만 명의 구미 시민들이 참여해 구미를 대표하는 독서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정서가 메말라졌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서 구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준 큰 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푸른숲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10년 만인 지난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구미시는 더욱 푸르러졌고 대구 경북 환경문화상 대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8차례나 환경 관련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서 이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이 유지 관리를 더욱 잘해서 구미시 하면은 녹색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10년 동안 장학재단 사업을 진행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통해 산업도시 구미를 문화와 환경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전 사고의 대비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주민 대피와 보호 등이 중요할 텐데요. 이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경주 중심 주거 지역이 배제돼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를 강타한 잇따른 중대형 지진으로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처지의 시민들은 피난 가방을 싸거나 경주를 떠나는 방법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희도 진짜 주말에는 이제 짐 싸서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잠 못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문제는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현행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따르면 유사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주 시민은 동경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을 뿐 경주의 중심 주거 지역은 배제돼 있습니다. 비상구역을 원전 반경 25km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제외한 울산과 영광 등은 비상구역이 원전 반경 30km까지 돼 있어서 경주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와 구호 등 기본적인 주민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경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0km로 좀 넓혀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비상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현행대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에서 30km를 원안위에서 그렇게 범위를 설정해 준 거는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범위를 정해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가을의 중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봉화에서는 송이축제가 또 안동에서는 탈춤축제가 개막해 경북에서는 올가을 무려 90여 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6년 만에 찾아온 송이 풍년 속에 열린 봉화 송이축제에 참가한 체험객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채취했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1등품이네요. 이거 피지도 않는 거.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서 해천할 것 같습니다.
즉석 송이 경매와 송이 먹거리 장터, 장원급제 음악회와 3개 줄다리기 재현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습니다. 축제 20주년을 맞은 안동 국제 탈춤 축제도 열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IT와 최신 뉴미디어 기술을 프로그램 곳곳에 접목해 무대 공연 중심이던 기존 축제 틀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제14회 영천 한약축제도 막이 올랐습니다. 한방 100년 미인관을 주제관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길거리 약초장터와 보약 특판관을 비롯해 각종 체험 전시관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 한약축제 처음 왔는데 여기 한약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갈 거예요. 칠곡군에서는 국내 유일의 호국 평화축제인 제4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전투 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이색 기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과 반시축제, 상주 이야기축제 등 10월에만 경북에서 90여 개의 축제와 행사,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사상 최대 물량인 쌀 180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 420여만 톤의 45%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농협은 또 예년보다 3천억 원을 증액한 1조 6천억 원의 중앙회 자금을 지역 농협에 지원하고 산물벼 매입을 지난해보다 늘려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매입량 증가에 대비해서 보관 창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양곡 창고 3천여 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중앙회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될 대구 패션위크 기간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성못 일대에서는 대구 국제 패션 문화마켓이 열려 30개 브랜드가 의류와 소품 등을 판매하고 패션쇼를 엽니다. 또 3일부터 닷새 동안 북구 한국패션센터 야외 무대에서 대구 국제 패션 문화 페스티벌이 열려 한류 스타 공연과 한중 전통 의복 패션쇼 등이 펼쳐지고 3일과 4일 같은 장소에서는 제14회 전국 대학생 패션쇼가 열립니다. 이어서 5일 한국패션센터 대공연장에서는 대구 패션페어 바잉쇼가, 또 6일과 7일 같은 장소에서 내년도 봄, 여름 시즌에 관한 8차례 패션쇼가 이어지는 제28회 대구 컬렉션이 마련됩니다. 2016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그랜드 피아노 21대와 업라이트 피아노 79대가 동원돼 쇼팽 즉흥환상곡과 라데츠키 행진곡, 가을의 노래 등의 연주를 예정입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피아노가 사문진을 통해서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처분 요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7건의 토착 비리 관련 감사를 벌여 123건의 징계 처분 요구를 내렸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실시했던 토착 비리 관련 감사 6건 가운데 179건을 징계 처분 요구한 것과 비교해서 무려 30%나 감소한 겁니다. 엑스코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에 김상욱 전 킨텍스 마케팅본부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상욱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하, 암스테르담, 런던 무역관장과 주식회사 킨텍스 마케팅본부 부사장 등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